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바다에 놀러 가가지고요, 그 넓고 넓은 바다를 쳐다보면서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지? 이런 생각 해봤나요? 안 해봤죠? 그런 생각 왜 하냐고요? 네, 굉장합니다. 대단해요. 그냥 놀면 되지 그런 생각을 왜 하냐? 네, 굉장히 따지고 있네요. 요즘같이 이제 영토 분쟁이 많은 시기에 우리나라 땅이, 우리나라 바다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아야죠,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영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역의 의미, 그 다음에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울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땅과 바다랑 하늘 이런 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영역의 의미와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역은요, 국가의 최고 권력인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뭔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토, 땅이죠, 땅, 영해, 바다입니다. 영공, 하늘, 이렇게. 근데 이제 대륙 안쪽에 있는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영토, 영해, 영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해가 없는 나라도 있죠. 바다를 못 보다니 조금 슬프네요. 네,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했고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토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선 영토는요, 국민들이 사는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 쉽죠? 이 영토를 기준으로 근데 영해와 영공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영토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데, 그것과 다르게 영토는 변합니다. 변해요. 왜냐면 간척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바다를 이제 흙이나 이제 땅을 가지고 와갖고 메꾸는 사업, 그러다 보면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면 땅이 잠겨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영토는 변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토는 변해요. 네, 영토 했고요. 그 다음은 영공입니다. 이제 하늘이죠. 영토와 영해의 위에 있는 하늘이 당연히 영공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영공에는 다른 나라의 이제 항공기나 위성 등이 마음대로 지나갈 수 없겠죠. 왜냐면 우리 하늘이니까. 여기는 쉽습니다. 네, 사실 영토와 영공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혼동될 수 있고 뭔가 복잡한 부분이 바로 영해입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당연히 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 이 영해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이죠. 네, 영해는 바다라고 했죠. 바다. 이 바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나라 거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기선은 간단히 말하면 기준이 되는 선인데요. 그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대략 22km 정도까지가 우리나라의 바다고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바다니까 다른 나라의 뭐 항공기라던가 선박이라던가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럼 기준이 되는 선에서 12해리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선이 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선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통상기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선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통상기선부터요. 통상기선은 우리가 물 빠지잖아요. 바다가 썰물 때. 그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썰물 때 물이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드러나는 땅이 있죠. 그 땅에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12해리를 이제 영해로 하는 것을 바로 통상기선이라고 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하고요. 직선기선이라는 이제 기준이 되는 선도 있는데요. 이 직선기선 같은 경우에는 섬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러면 이 해안선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쓰는 건데요. 바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 있잖아요. 그 섬들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이 생기겠죠. 그 선으로부터 12해리를 이제 영해라고 합니다. 다시 기준이 되는 선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의 바다 영해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선이 두 가지입니다. 통상기선, 직선기선. 통상기선은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12해리를 말하는 거고요. 직선기선은 너무 복잡해, 해안선 찾기도 어려워할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그 선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영해를 설정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서 통상 기선을 써야 될 것인가, 직선 기선을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하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어쨌든 기준이 되는 선에서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바다, 영해다. 12해리는 대략 22km다. 당연히 영해, 우리나라의 바다 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항공이나 선박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우리 건데 너네가 왜 지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영해에서 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이 바다에서 다 나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중요합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말합니다. 200해리.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2해리까지는 영해였으니까 영해를 이제 뺀 바다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 기선으로 예를 들면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12해리는 우리 영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188해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대략. 난 너무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요. 그냥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거기서 이제 영해를 뺀 거 200해리, 요거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200해리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권력 행사는 가능합니다. 경제적 권력 행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정치적인 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거.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자원의 탐사나 개발 이런 거는 우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먼저 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이거를 탐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정치적 주권 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여기 바다에 지나가지 마,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배나 항공기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막 침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적 권리는 있지만 정치적 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마음대로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영해에서는 당연히 지나가면 안 되죠. 그건 우리 바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과 중국이 있다 보니까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라고 했잖아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겹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 경제적 이권을 주장하면서 많이 다투겠죠? 그래서 국가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야야야, 배타적 경제 수역이 한국, 중국, 일본이 겹치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이랑 각각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요. 중국이랑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일본이랑은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그냥 두 나라 모두 다 어업을 하자. 이거 어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중국이 콜 해가지고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모두 공동으로 어업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영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쨌든 기선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바다 영해다. 근데 기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영해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아무나 우리 바다에 다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영해 빼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이권만 가능하고 다른 나라 배, 항구, 항공기 이런 거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우리나라의 영역. 근데 이제 우리가 영역의 개념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역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이제 정리해보면 우선 영토를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랑 주변에 많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영토는 아주 조금씩 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메꾸는 작업을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공입니다. 영공은 쉽다고 그랬죠. 영해와 영토의 수직으로 위에 올라가면 하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늘이 우리나라의 영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영해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바다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전에 기선 배웠습니다. 기선, 기준이 되는 선을 배웠는데 이 기선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통상기선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12해리까지 재는 거, 이거를 통상기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지역은 직선기선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 선부터 12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간단하게 해안선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은 통상기선을 쓰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섬의 바깥쪽을 연결한 직선기선을 쓰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영토를 봤을 때 복잡한 지역이 서해와 남해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끈하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기선을 우리나라가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파악하기 좋은 동해안이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을 이용해서 이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하고 있고요. 서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도 많고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기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그 선으로부터 12해리를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로 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바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한해협인데요. 여기는 12해리를 적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협의를 해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만 합니다. 대한해협은 너무 바다가 좁기 때문에 직선기선으로 3해리까지 우리나라 영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고요. 서해안, 남해안은 복잡하다 보니까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에 굉장히 이제 좁은 대한해협이 있는데 여기만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영역이라는 것이 있었죠.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됩니다. 영토는 말 그대로 땅이고요. 이 영토는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영해와 영토의 위쪽 하늘을 바로 영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영토 주변에 이제 바다인데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선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경제적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주권 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배나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을 보면요, 서해안, 남해안으로 우리가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영토가 조금 확대된 상태고요.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으로 12해리까지 영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서해안, 남해안 이런 데는 직선기선으로 12해리였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바다가 있다고 했죠. 대한해협이라고, 여기는 직선기선으로 3해리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토와 영해의 위쪽을 영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바다에 관련해서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공부해주세요. 네, 여러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놀러 다닐 줄만 알았지 우리나라 땅이 바다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아무데나 가다가 이제 외국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웠으니까요,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요, 아주 안전한 곳에서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만나요. 안녕.